약을 오래 먹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몸이 좀 괜찮아진 것 같다. 수치도 좋아졌다고 들었다. 약을 계속 먹어야 하나 이제는 끊어도 되지 않을까. 특히 60대에 들어서면 이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약이 많아졌다는 부담,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한다는 두려움, 간이나 신장이 상할 것 같다는 걱정까지 여러 감정이 겹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 수년 전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고 매일 약을 챙겨 먹어왔습니다. 처음엔 어지럼이 있었고 피곤함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혈압은 안정됐고 혈당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남성의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병이 나은 건 아닐까? 약이 오히려 불필요한 건 아닐까? 계속 먹으면 몸을 망치는 건 아닐까?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나도 약 끊었는데 멀쩡해. 약은 독이야. 이런 말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약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한 번을, 이틀에 한 번으로 바꿨고 며칠 뒤에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몸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편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곤함도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역시 약이 문제였다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시작됩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증상이 없을수록 더 위험한 병입니다. 몸이 조용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혈압이 올라가도 대부분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혈당이 높아져도 초기에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느낍니다. 약을 먹을 때 몸이 안정됐던 이유는 병이 나아서가 아닙니다. 약이 병을 억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약을 끊은 뒤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혈압은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혈당도 기준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각 증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이상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자주 저렸습니다. 밤에 쥐가 잘 났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날도 늘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 혈관은 손상되고 신경은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결과는 뇌혈관 문제였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어려웠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게 됩니다. 약을 끊은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의사들이 고혈압 약과 당뇨약을 절대 임의로 끊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약들은 증상을 없애는 약이 아닙니다. 병의 진행을 늦추고 혈관과 장기를 지키는 약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괜찮아 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좋아진 수치는 약 덕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60대 이후에는 회복 속도도 느립니다. 한번 망가진 혈관, 손상된 신경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 남성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병원에서는 비슷한 경우를 매일같이 마주합니다. 약을 끊은 것이 아니라 건강을 내려놓은 선택이었던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혈압약과 당뇨약이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증상이 없어도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를 통해 약을 임의로 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혈압약과 당뇨약이 도대체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혈압이 내려갔으니 약을 끊어도 되지 않을까? 혈당이 정상인데 왜 계속 먹어야 할까?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혈압약은 혈압을 완치시키는 약이 아닙니다. 혈압이 높아지는 흐름을 억제해주는 약입니다. 즉, 조절 장치에 가깝습니다. 약을 먹는 동안 혈관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고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는 것을 늦춰줍니다. 하지만 약을 끊는 순간 이 조절 장치는 사라집니다. 혈관은 다시 본래의 나쁜 습관과 노화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을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혈당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뇨는 혈관을 천천히 망가뜨리는 병입니다. 눈, 신장, 신경, 그리고 심장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조용하다는 점입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방심하게 됩니다. 혈당 수치가 조금만 높아져도 몸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세혈관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신경 말단부터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약을 먹고 있을 때는 이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건 병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약이 몸을 대신해서 버텨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검사 수치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 이면의 상태를 모두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 수치가 좋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 약을 잘 드셔서 안정적입니다. 라는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로 받아들입니다. 이 오해가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보다 회복 능력도 느립니다. 조금만 무리가 와도 손상이 크게 남습니다. 그래서 약의 역할은 더 중요해집니다. 약은 현재의 수치를 지키는 동시에 미래의 사고를 미리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신부전, 실명 같은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년간의 관리 실패가 한순간에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약을 끊으면 이 위험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집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몸은 가장 먼저 압니다. 이 시점에서 의사들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약 먹을 때보다 지금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이 말은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증상이 없다는 건 병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몸이 시끄러울 때보다 조용할 때 더 무섭습니다. 경고 없이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약을 끊는 문제에 있어 유난히 단호해집니다. 그만큼 되돌릴 수 없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약을 먹는다는 것은 약에 지는 게 아닙니다. 병을 관리하는 선택입니다. 자신의 혈관을 지켜내는 결정입니다. 이제 다음 흐름에서는 약을 끊은 뒤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지, 왜 합병증이 갑자기 드러나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약을 끊은 직후에는 대부분 아무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아주 조용히 변합니다. 본인은 느끼지 못하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을 끊으면 혈압은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치솟지 않습니다.
조금씩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혈관은 계속해서 높은 압력을 받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쪽 벽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이 균열이 시간을 두고 쌓입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조금씩 높아지면 피는 끈적해집니다. 이 피가 미세혈관을 지나갈 때마다 벽을 긁고 손상시킵니다. 문제는 이 손상이 아프지 않다는 점입니다. 피부에 상처가 나면 바로 느껴지지만 혈관과 신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 침묵이 가장 무섭습니다. 약을 끊은 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미세혈관입니다. 눈, 발, 신장, 그리고 신경입니다. 눈부터 달라집니다. 글씨가 흐릿해집니다. 빛이 번져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노안 탓으로 넘깁니다. 발에서는 저림이 시작됩니다. 따끔거리는 느낌, 화끈거리는 감각이 나타납니다. 밤에 쥐가 자주 납니다. 하지만 나이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신장도 조용히 손상됩니다. 소변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습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검사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그동안 쌓인 손상이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갑자기 시야가 어두워집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옵니다. 이때 병원을 찾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어요. 맞습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아 보였을 뿐입니다. 몸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약을 끊은 뒤 생기는 합병증은 갑작스럽게 보이지만 사실은 서서히 준비된 결과입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 시점에서는 다시 약을 먹어도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손상된 혈관은 예전처럼 탄력을 되찾지 못합니다. 망가진 신경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시력도 신장 기능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단계를 가장 안타까워합니다.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약을 먹고 있을 때는 몸이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안정입니다. 약을 끊고 조용한 것은 경고입니다. 이 차이를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약을 끊은 선택은 당장의 편안함을 주지만 그 대가는 시간이 지나서 훨씬 크게 돌아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의사들이 실제로 가장 두려워하는 약 중단 사례들 그리고 왜 갑작스러운 중단이 특히 위험한지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환자가 아무 말 없이 약을 끊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때입니다. 이미 문제가 생긴 뒤 그제야 사실 약을 안 먹고 있었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의료진의 표정은 순간 굳어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나버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험한 경우는 약을 서서히가 아니라 갑자기 끊었을 때입니다. 혈압약과 당뇨약은 몸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붙잡고 있는 약입니다. 이 균형이 한 번에 무너지면 몸은 급격한 혼란에 빠집니다. 이를 의사들은 반동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혈압약을 갑자기 끊으면 혈압이 이전보다 더 높게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이 순간 뇌혈관과 심장은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뇌출혈, 급성 뇌경색, 심근경색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예고가 없습니다. 전조 증상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당뇨약도 다르지 않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혈액은 끈적해지고 혈관 안쪽은 순식간에 손상됩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가지고 있던 분들은 위험이 배로 커집니다. 혈관은 이미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례는 이런 말과 함께 시작됩니다. 검사 수치가 좋아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몸이 멀쩡해서 끊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검사 수치는 지금 이 순간만 보여줄 뿐입니다. 앞으로 닥칠 위험을 대신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다시 처방해도 그 사이 생긴 손상은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뇌와 신경, 신장 손상은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을 다시 먹기 시작했을 때 환자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다시 먹으면 괜찮아지겠죠? 안타깝지만 대답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일부는 회복되지만 일부는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약 중단 문제에 대해 유독 단호해집니다. 말이 강해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의사의 통제 아래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혼자 판단하는 순간 통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약을 끊는 결정은 치료의 종료가 아니라 관리의 포기일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 선택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다고 약을 평생 무조건 늘려가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의사와 함께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0대 이후에 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약을 줄이고 싶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60대 이후의 약 복용은 젊을 때와 기준이 다릅니다. 이 시기의 약은 병을 고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고혈압 약과 당뇨약은 몸을 억누르는 약이 아닙니다. 무너지는 속도를 늦춰주는 약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먹어야 하느냐고, 평생 먹어야 하는 거냐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다릅니다.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이 가능한 시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반드시 의료진의 판단이어야 합니다. 약을 줄이고 싶을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생활 습관을 점검합니다. 식사, 운동, 수면, 체중 변화를 충분히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치를 확인합니다. 단 한 번의 검사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 지켜봅니다. 그리고 아주 소량부터 천천히 조정합니다. 중간에 다시 수치가 흔들리면 즉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의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수입니다. 약을 줄이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준비 없이 줄이는 것은 관리 포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가 예전보다 둔해집니다. 아프지 않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불편하지 않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약을 잘 먹고 있는 상태는 의존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자기 몸을 책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약을 끊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혼자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을 멀리하는 것이 건강이 아닙니다.
위험을 멀리하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